계속해서 의사소통 3교시입니다. 언어교육인데 언어교육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접근법을 보고 있죠. 첫 번째가 부호 중심, 두 번째가 의미 중심, 세 번째가 균형 잡힌인데요. 부호 중심은 발음 중심이나 문자 중심이라고도 하고요. 의미 중심은 총체적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기출에서는 재미있게 총체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의미 중심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언어교육 접근법 이렇게 있죠. 접근법이라고 하셔도 되고 언어교육 접근법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언어교육이라고 하셔도 되고 뒷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앞부분입니다. 그럼 기출문제를 볼 텐데 우리가 언어교육 접근법에서 발음 중심 언어교육 접근법은 행동주의를 기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행동주의 방법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균형 잡힌인데요. 현대의 우리 누리과정에서는 총체적 의미 중심만 강조하기보다는 균형 잡힌을 따르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이라는 것이 의미 중심, 총체적을 기본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문자 중심을 적용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균형 잡힌의 입장에서 우리는 행동주의에 기반한 문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보시면요. 2013학년도부터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파트다라는 거죠. 우리 민교사, 윤교사가 선호하는 언어 접근법. 자, 보세요. 여기서는 언어 교육 접근법이 아니라 언어 접근법이라고 되어 있고 지도 사례되어 있고 문자 언어 지도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물어보는지 보셔야 돼요. 발음 중심이라고 물어보고요. 여기는 의미 중심이라고 물어보는데 가로에서 의미 중심이 총체적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는 있습니다. 자, 1번 기억과 같이 지도한 결과로 유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가의 문제점. 발음 중심의 문제점과 니은과 같이 지도한 결과로 유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각각 한 가지씩 쓰세요. 사실 재밌죠? 지금 발음 중심의 문제점만 물어본 게 아니라 의미 중심의 문제점을 같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총체적 언어교육 접근법에서도 단점이 있다라는 거입니다. 가의 문제점 뭡니까? 너무 어렵다. 유아들 수준에는 철자법 규칙이 어렵고 지루한 것이다. 의미보다는 문자 자체에 더 큰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낮자나 낱말은 잘 읽어도 글 전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지나치게 자소, 음소를 강조한 결과 받침이 있는 음절, 연음이 되는 단어 읽기에는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다. 중에 하나만. 그냥 유아들 수준에는 언어 규칙을 이해하고 어렵다. 거기까지만 적어도 정답 처리. 그 다음에 의미 중심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연적인 맥락에서 보이는 건데 그럴 때 문제점은요. 우리의 한글에서는 자, 모, 음은 대응 규칙, 글자의 이름 등을 학습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적는 문자는 아니거든요. 그러한 철자법을 아이들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의미 중심에서는. 그래서 유아의 언어 발달에는 단어 인식 능력이나 어휘력, 모르는 단어 읽기 전략과 같은 기술적인 지식도 필요한데 총체적인 그것을 교육하지 못한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최상의 언어교육 접근법은 뭐냐라는 게 균형적 언어 접근법이에요. 균형적 하셔도 되고 균형 잡힌 하셔도 돼요. 모든 유아에게 적합한 최상의 언어교육 방법은 없어요. 한 가지 접근법으로 언어교육을 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요구에 따라 가나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접목한 것이 균형 잡힌 언어교육 접근법이고요. 위에 표를 보면 민교사는 상향식, 윤교사는 하향식 접근 방법으로 문자 언어를 지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1, 2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라 그러면 외우셔야 되죠. 그쵸? 우리는 음절부터 시작해요. 음절, 단어, 문장, 이야기인데 음절은 낮자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해요. 낮자. 그리고 낱말과 단어는 동의어라서 하는데 보통 전공서에서는 여기 낮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단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장, 이야기. 그런데 낮자와 음절은 동의어고요. 낱말과 단어도 동의어이기 때문에 둘 다 정답 처리고 상향식은 무슨 언어교육 접근법이에요? 발음 중심. 그렇죠. 그 다음에 하향식은 의미 중심. 그쵸? 언어 교육에 대한 나의 관점이면
나는 둘 다잖아요. 그쵸? 관점을 나타나고 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라. 나가 둘 다 아닌가? 아, 나가 이거구나. 의미 중심이 나군요. 의미 중심 관점을 나타내고 있어요. 알맞은 거. 자, 언어 교육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순서대로 가르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선생님, 총체의 의미가 통합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이름은 총체적 언어교육 접근법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해석할 때는 통합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기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총체적으로 가르친다라기보다는 통합적으로 가르친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총체적이라고 쓰면 틀렸을까요? 아, 답은 통합이 맞아요. 그렇지만 총체적이라고 썼으면 유사답안 처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왜 안 됐을까요? 그렇죠. 만약 문제에서 이게 없었으면 총체적을 써도 정답 처리해달라고 할 근거가 100% 우리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의미 중심 언어 접근법 해도 되는데 굳이 가로에서 총체적을 넣었다는 거 밑에 이 답을 총체를 못하게 하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통합만 여기서는 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 출시에 또다시 나오고 있어요. 어머, 2013년에 나왔는데 출시에 또 나왔네? 그럼 얼마나 지금 중요하게 본다라는 걸까요? 공용을 주제로 실시한 자유선택 활동이다. 언어 접근법에 대한 것이다. 1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라. 뭐뭐 언어 접근법에서는 기억과 같이 철자법 등 글자의 형태를 강조하며 글자의 해독을 중시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의미 중심 언어교육 접근법에서는 리을과 같이 끼적거리기, 읽는 척하기, 글의 기능이나 의미를 강조하며 이와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철자법을 강조한다 그러면 답은 부호 중심, 문자 중심, 발음 중심 모두 동의어라서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말소리가 같으면 글자의 모양도 같다라고 승우가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거든요. 몰라, 어디서? 우리 승우 행동 공룡카드 보고 뺏겼었대요. 승우가 여기 승우 대사만 보면 되죠. 우리 승우가 생각하고 있는 걸 찾으려면 승우 대사만 보면 돼요. 내 이름 여기 똑같아요. 여기서 우는 발음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죠? 말소리 같으면, 발음이 같으면 글자 모양 똑같다라고 보여주는 그 문장인 것 같고, 여기는 사우루스인데 공룡은 다 사우루스예요. 근데 선생님은 세이스코사우루스라고만 불러주고 얘는 세이스코는 빼고 사우루스라고 해야 되는데 왜 앞에 세이스코가 붙었나, 그 대사죠. 그래서 이것과는 좀 상관이 없어요, 아이 대사에서. 그래서 요게. 근데 선생님 정확하게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애가 읽어봤다는 표현이잖아요. 말소리를 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 거기까지가 답인 것 같습니다.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쓰는 경우 정답 처리 안 되냐? 됐습니다. 핵심이라, 해석하는 부분이라. 와, 14년에 또 나왔어요. 2013년도에. 언어교육 접근법, 리을 이 접근법, 총체적 언어 접근법과 함께 이 접근법을 쓰는데 이것을 뭐냐 하더니 선생님 보면은 언어교육 접근법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언어교육 접근법이 우리가 배운 건 부호 중심, 그 다음에 의미 중심, 균형 잡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답이 언어교육 접근법을 쓰라고 하면 이 세 개 중에 하나 같은데 답이 달라요. 뭔지를 일단 떠나서 왜 그럴까요? 실은 의미 중심에 들어가는 게 세 가지가 있죠. 그게 언어 경험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쓰기 과정, 문화, 쓰기 과정, 접근법 세 가지죠. 근데 이게 원래 있던, 이거 세 개 나오기 전에 원래 있던 언어교육 접근법이 이거였어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얘가 나온 거지 얘가 얘를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존재하던 거. 그래서 우리가 언어교육 접근법이 이 세 개를 생각하지만 이 세 개도 더 있고 보통 이 세 개를 의미 중심 안에서 생각하지만 얘가 기존에 먼저 있던 애들이라서 얘들도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내용을 보고 파악하셔야 돼요. 여기서 총체적 언어 접근법과 함께 이 접근법을 활용하는 것도 유아들에게 유용할 것 같다. 앞에 총체적 접근법이 왜 나왔을까요? 만약에 총체적 접근법이라는 게 문장 안에 없었으면요, 답은 총체적이라고 하셔도 돼요. 왜? 총체적에서 이 언어 경험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기다 써준 거예요. 그거 아니야? 나 지금 그거 묻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총체적을 뺐더니 자, 산책을 가서 보았던 꽃에 대해 이야기 나눴어요. 동시짓기와 산책길 그리게 했어요. 직접 경험했던 거 바탕으로 해서 그런지 3세도 재미있어 했어요. 유치원 안팎에서 겪는 일상적인 경험이 언어교육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자, 의미 중심, 총체적 뺐더니 부호 중심이나 균형 잡힌이란 답이 나오세요? 요 앞에 내용에서 안 나오죠. 총체적 외에는 우리가 답이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묻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그럼 여기서 세 가지에서 고르면 뭐예요? 경험 그러니까 언어 경험 접근법이죠, 뭐. 그쵸?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건 거고 언어 경험 접근법인 거고, 만약에 여기가 없었다면, 이 표현이 없었다면 이거는 총체적 언어 교육 접근법과 이중 정답 처리될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중 정답 안 하려고 문제에서 준 겁니다. 지문에서. 2015학년도인데요. 다음에 나타난 언어 교육의 접근법을 쓰고 그 개념을 설명하라 그러는데, 일단 동시 약속. 보니까 동시판에 그림을 보면서 동시 내용을 예측해보는 거 의미 중심이죠. 그쵸? 그 다음에 동시 글자 카드 붙이고 손으로 글자를 짚으며 동시를 들려줬어. 교사가 들려주는 동시 내용에 맞춰 동작을 표현했어. 이것도 의미 중심으로 볼 수가 있고, 다양한 방법을 함께 동시를 읽어보는 것도. 봉소식을 들으면서 한 소리로 라라라라 러러러로 루루루루 불렀어. 선생님 이것도 의미 중심으로 볼 수 있어요. 나 발음 중심이라고 좀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자음 모음 결합은 100% 발음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약속 동시사파 그리기도 총체적. 그럼 뭐예요? 총체적인 것과 발음 중심을 모두 사용했네요. 지금 언어 영역의 자음 모음 조합은 100% 문자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총체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거는 균형 잡힌 언어교육 접근법. 거기에 대한 그 개념을 설명하라 그러면요, 총체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부호 중심 접근법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접근법이 균형 잡힌 언어교육 접근법이죠. 자, 그 다음에 또는 총체적 접근법에 기반한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부호 중심 접근법을 활용한 활동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접근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언어교육 접근법 이라고 물어봤어요. 2013학년도에서는 언어 접근법이라고 했는데 2015학년도에서는 언어교육 접근법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2016학년도입니다. 리을과 미음에서 강조하는 언어교육 접근법. 점선 따라 써보기, 베껴쓰기. 이거는 100% 문자 중심, 부호 중심 접근법이네요. 자, 선생님, 지금까지 우리가 2016학년도 문제까지 봤더니 언어교육 접근법 또는 언어 접근법이라고 물어보면 뭐 중에서 먼저 골라야 되겠어요? 부호 중심, 총체적, 균형 잡힌에서 먼저 해야 되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언어 경험, 그 다음에 문학, 쓰기 과정에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2017학년도 선생님 매년 나오고 있어요. 매 학년도에. 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4세반 언어활동에 대한 박교사, 최교사의 대화. 박교사 지지하는 문자 언어 지도 접근법. 최교사가 지지하는 문자 언어 지도 접근법. 뭘로 물어보고 있어요? 문자 지도 접근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언어교육 접근법이라고 계속 불렀었는데 2017학년도에는 문자 지도 접근법. 그렇게 물어봐도 되는구나. 문자 언어 지도 접근법이라고 해도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박교사 뭘까요? 언어 활동을 몇 가지 선정해 봤어요. 주말 지낸 거 그림이나 글로 나타내기, 친구에게 편지 쓰기, 무지개 물고기 읽고 이야기 나누기, 이 세 가지 모두 총체적이죠. 근데 우리 최 교사가 글자를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추가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그림책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생활 속에서 간판이나 상표를 자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글자에 흥미를 붙이게 되고 저절로 읽고 쓸 수 있게 되리라 믿어요. 자, 그럼 총체적인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최 교사도 총체적이네? 그렇지만 유아마다 특성이나 성장 환경 요구 다르잖아요. 자, 유아들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는 통합적으로 발달해요. 아까 이거 어디서 기출문제에서 봤죠? 총체적 접근법 설명할 때. 통합 정확하죠. 답이 통합인 거. 자음이나 모음의 이름을 외우게 하거나 반복해서 베껴 쓰도록 훈련시키면, 자, 디귿은 뭐예요? 행동주의적인 방법, 부호 중심. 오히려 유아들이 글자에 대한 흥미를 잃게 돼요. 자음과 모음의 이름을 외우게 하거나 형태 반발을 가르치자는 것이 뭐예요? 행동주의에 기반한 부호 중심이죠.
아니에요. 부호 중심 아니래. 그림책을 읽은 후 같은 글자가 들어간 낱말을 찾아보게 했더니 그렇게 한 글자 쉽게 익히더라고요. 그림책에 반복해서 나오는 낱말이나 규절은 유아들이 재미있어 하기도 하고 기억도 잘해요. 그럼 체교사는 총체적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부호 중심을 씁시다. 그러면 체교사가 하는 건 부호 중심, 균형 잡힌이죠. 그쵸? 균형 잡힌 언어교육 접근법. 그리고 아까 딜끝과 리을은 우리가 볼 때 뭐였어요? 부호 중심이었죠. 그러면 행동주의는, 디귿과 부호 중심에 기초하고 있는, 부호 중심이 기초하고 있는 발달 학습에 대한 심리학적 관점. 자, 발달 학습에 대한 심리학적 관점은 유아 발달 및 심리예요. 그래서 이 발달 이론을 제가 심리 이론이다. 이거 심리학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고, 그렇다면 어디예요? 행동주의.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미 중심은 어떤 발달과 학습에 대한 심리학적 관점일까요? 그렇죠. 구성주의예요. 그게 그 의미 중심은요, 실은 현장의 교사들에게 나왔는데요. 당시 현장 교사들의 교육 자체가 구성주의에 기반해 있었어요. 그래서 구성주의에 기반해서 나온 거라고 우리가 평가합니다. 유특에서 선생님 문제가 나왔어요. 유특에서는 언어교육 방법이라고 했어요. 언어교육 방법. 언어교육 접근법을 언어교육 방법이라고도 물어볼 수 있네요. 자음, 히읗, 모음, 애. 히읗과 애가 만나면 해라는 그 다음에 해라는 낱말 카드 보여주고 그 의미를 알려줬다. 자, 우리가 언어교육 접근법을 방법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나요? 언어교육 방법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언어 경험 접근법, 문학적 접근법, 쓰기과정 접근법을 생각하거든요. 그 언어교육 접근법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 답이 있어요? 없죠. 그렇죠.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유아교육 지식 내에서 지금 디귿에 대해 해당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언어교육 방법. 부호 중심밖에 없죠. 그럼 뭘 알 수 있어요? 언어교육 접근법을 언어교육 방법이라고 기출해서 물어봤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부호 중심과 총체적을. 일단 디귿은 부호 중심. 리을은 왜 총체적인가 볼게요. 경험 중심 접근법, 이야기나 그림책, 문학적 접근법으로 문자 전체 맥락에서 적절하게 해의 의미를 가르쳤다. 그러면 아이들의 경험 중심과 일상 경험과 그 다음에 문학을 모두 포함하는 거 총체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총체적 언어교육 접근법. 여기서는 언어교육 방법이라 물어봤으니까 답을 쓰실 때 언어교육 방법이라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접근법이라 했다 해서 틀린 건 아니죠. 원래 명칭이 접근법이니까. 자, 여기서는 또 뭐라고 물어봤어요? 2018학년도에 문자 언어 지도 접근법. 그 다음에 이건 교수 원리인데 교수 원리는 딴 걸 물어본 것 같아요. 일단은 기억을 볼게요. 철자, 형태, 글자, 소리의 대응관계, 자음, 모음, 조합, 원리 등과 같은 읽기 기초 지식을 유아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줄 수 있는 활동. 이거는 부호 중심. 부호 중심은 문자 중심, 발음 중심이라고도 한다. 일단 지도 원리, 교수 원리에서 유아들의 특성과 환경, 발달 요구 달라요. 유아 개개인의 필요한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지도해요. 개별화의 원리, 개별성의 원리, 개별화, 개별성 모두 정답 처리. 2019학년도 출시. 선생님, 이 2019학년도 출시에서 언어 경험 접근법이 나왔는데요. 교수 절차를 쓰라 그랬어요. 언어 경험 접근법에 절차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오기 전에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세요? 초특에서 나왔어요. 초등 특수. 초등 특수에서 이 기출문제를 다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 부분만 가져오면 요거를 언어 경험의 접근법의 절차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왜 이러셔요, 이게? 초등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초등 기출까지? 왜 그러죠? 구성주의는요, 교육이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했던 그 교수법이 초등에서도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초등에서 실제 언어 경험 접근법 쓰고 있죠, 당연히. 첫 번째가 토익, 두 번째가 구술하고 받아쓰기, 세 번째가 읽기, 네 번째가 단어, 다섯 번째가 다른 자료 읽기인데요. 외우세요. 토익은 동기부여와 주제를 토의하고요. 구술하고 받아쓰기는 구술은 학생이 말로 하면 교사가 받았어요.
읽기는 확인 후 읽도록 지도하고요. 단어학습, 새로 나온 단어학습, 다른 자료 읽기, 다른 자료나 이야기 읽기, 이 표 전체를 기출에 나온 거 외우세요. 그리고 초특에서 언어경험 접근법은 학습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학습자의 언어로 표현하고 글자로 다시 읽는 활동을 통해 언어 경험을 증진시키는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외우세요. 자, 우리 문제로 돌아오면요. 그러면 A에 해당하는 교수 절차. 자, 아까 그 5가지 절차 중에서 선생님 호랑이 봤어요 했더니 교사가 호랑이 봤어요 라고 적어줬어. 사자도 봤어요 했더니 교사가 사자도 봤어요 적었어. 사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자고 있었어요 하니까 교사가 사자가 자고 있었어요 라고 적어줬어. 말은 누가 했어요? 유아가, 적는 건 교사가. 구수라고 받아쓰기. 총체적 언어법을 지지한대요. 나의 윤교사가요. 윤교사 관점에 근거해서 기억 니은에 들어갈 말을. 그럼 총체적에 해서. 총체적에 해서 기억 니은. 여기는 쉽다. 그쵸? 여기는 자동화다, 자동화. 그쵸? 통합 계속 나왔죠? 그쵸? 기출에서 3번째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답으로 쓰는 거, 한 번은 예시로, 그 다음에 답으로 쓰는 거 다시. 기출에서 이렇게 문제가 반복됩니다. 유아들의 문해 능력 발달을 위해 우선적으로 언어의 뭐를 알도록 의미일걸? 왜냐하면 총체적인 의미중심 접근법이기도 해서 를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를 통합적으로 지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은 의미 통합인데요. 통합적이야? 왜 통합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 통합으로 지도하고 있어요. 통합적으로 지도하고 있어요. 적이 들어가는 게 맞겠네요. 언어 표현상. 근데 선생님 왜 여기서도 통합이 답일까요? 총체적이 답이 될 수 있어요. 총체적과 통합은 동의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총체적 언어 접근법이라고 물어봐서 그래요. 기출에서 의미중심 접근법이라고 말하는 걸 좋아하면서도 통합이란 문제를 낼 때는 총체적이라고 부르면서 총체라는 답을 예외시켜버리네요. 제외시켜버리네요. 11번 2020학년도 언어 지도에 대한 교사간 대화의 일부이다. 문자 언어 지도 접근법이 무엇인지 쓰고 환경 인쇄물에 해당하는 예를 A에서 2가지 찾아 쓰라. 기억에서 해당하는 거. 기억이 어딨어? 기억이 어딨죠? 아, 있네. 난 또 문제를 잘못 냈나 그랬더니 친숙한 글자로 의미 있게 접근하면서 필요한 경우 낫자를 이용해서 놀이하는 거. 총체에서 부호를 써라. 총체 더해서 부호를 써라. 균형 잡힌 언어교육 접근법. 그 다음에 A에서 환경 인쇄물을 찾아보면 A가 이건데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거 필요해요. 자음, 모음의 조합 원리, 자음, 수어, 음소, 대응 단계, 맞춤법 등을 유아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활동을 하면 금방 읽고 쓸 수 있어요. 우리 반 아이들은 유치원 주변 간판 유치원 주변 간판으로 초성이 같은 낮자 찾기 놀이도 하고 자 모음 카드로 낮자 조합하는 활동도 하고 있어요. 자 모음 카드로 흥미 없이 읽기 쓰기를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읽기 쓰기에 관심을 가지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유아에게 의미 있는 친구 이름, 과자 상자나 광고지 등으로 놀이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과자 이름 게임, 이게 뭐 과자 상자죠. 게임을 해보면 어떨까요? 게임 방법을 알려줄 때 확장 나왔다, 의미 부연 나왔다 해주니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더라고요. 2개 적으랬죠. 답은 뭘까요? 3개 듣거든? 하나, 둘, 3개거든요. 어떻게 하면 2개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띄워버리면 2개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거 2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답은 이렇게 적었지만 저 같으면 제가 수험생이면 일단 우리는 이렇게 다 적은 경우 이 중에서 2가지만 적은 경우 정답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할 거지만 그쵸? 제가 수험생이면 오답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의도를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2개를 적어버릴 거예요. 저 같으면 이거 하나, 유치원 주변 간판 하나,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유아에게 의미 있는 친구 이름, 과자 상자나 광고지 등 이걸 2개로 적어 2번째로 볼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12번 2021학년도
가의 활동에 해당하는 군맨과 군맨이 제시한 언어학습 방법. 선생님, 군맨이 뭐 이제 총체적을 얘기한 학자다, 문학을 얘기한 학자다,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었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싸움이 아니지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 시험을 끝나고 2학년도에. 그래서 뭐가 답이다, 총체적이 답이다, 문화적이 답이다를 했는데, 제가 군맨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군맨은 유아 언어 교육이라는 교재를 쓴 학자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유아 언어 교육이라는 교재는요, 유아 언어와 관련된 모든 이론을 다 담고 있어요. 이들의 교재에는 행동주의의 문자 중심도 나오고요, 문학적 접근법도 나오고요, 총체적도 나와요. 무시하시면 돼요. 군맨과 군맨이라는 말을 무시하고 가의 활동에 해당하는 언어학습 방법을 쓰시면 돼요. 자, 교사가 유아들에게 빵 만들기 동화를 들려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림책 표지를 보여주면서 동화책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 다람쥐 빵 먹어요. 구리네 빵 맛있다. 잘 이야기해 주었어요.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다람쥐가 빵을 맛있게 먹는 이야기인가 봐요. 구리의 빵 만들기예요. 이번 주의 이름은 안나영이니까 나영이가 구리가 되어보아요. 오,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 동화책을 읽어줬고요.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야기를 함께 지어보아요. 선생님, 이거 군맨은 총체적을 얘기하면서 문학적 접근법을 얘기하는 사람도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이중존답 처리될 수 있어요. 총체적과 문학적 접근법.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 100% 정확한 걸 적으라 그러면 뭘까요? 이게 총체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문학적 접근법이 총체적에 해당하기 때문이잖아요. 이 활동 자체로만 본다면 100% 문학적 접근법이에요. 그리고 이게 문학적 접근법이기 때문에 총체적에 들어가요. 그럼 의도한 답은 뭘까요? 접근법이라고 물어보진 않았어요. 방법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다면 문학적 접근법이나 문학적 언어교육을 물어본 게 맞아요. 문학적 언어교육과 접근법은 동의어이기 때문에 어떤 걸 쓰시든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군맨과 군맨에서는 답이 안 정해진다 말씀드립니다. 2022학년도 선생님, 와, 2013학년도에 시작해서 구구절절 나왔어. 2023학년도까지 매 학년도에 나왔다는 거고 올해도 나올 거란 얘기예요. 언어 발달에 대한 교사들 간 대화이고 5세 반 권교사 유아들 간의 대화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시면 쭉 내려가요. A에서 드러난 유아의 언어 발달을 위한 교사 역할 쓰고 B씨에 근거해서 언어 지도 방법을 쓰라 그랬는데, 근데 뭐라고? A에서 드러난 언어 교사의 역할? 교사의 역할을 쓰라고요? A에서? 유아들은 언어 능력 타고나요. 유빈이가 학기 초에는 선생님이가 그랬다요? 라는 문법적인 실수. 그럼 문법적인 실수, 선생님이가 그랬다요? 뭔데요? 그렇죠. 이가도 가잉 일반화, 다요도 가잉 일반화. 요즘은 정확한 문장을 사용해요. 언어 습득 장치 LAD가 있어서 언어를 이해하고 산출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곧 있으면 복잡한 문장도 사용할 것 같아요. 이거 성숙주의인데? 그 성숙주의 참스키의 생득주의에 근거해서 LAD, 언어 습득 장치, 생득주의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무슨 교사의 역할이 있어? 생득주의 참스키가 교사의 역할로 얘기한 게 있어요? 생득주의가 뭐에 기반이 됐죠? 그쵸, 성숙주의에서 내려온 게 생득주의예요. 성숙주의에서 1차적으로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숙이에요. 그런데 생득주의에서는 그 성숙이 LAD로 표현돼요. 언어 습득 장치. 2차적으로 역할을 한다는 게 있었죠. 성숙주의에서. 그렇죠. 환경이죠. 그럼 교사 역할은 뭘까요? 아니, 생득적으로 타고난 LAD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렇지만 우리는 2차적인 역할을 제공해 줄 수 있어. 환경의 제공자 역할이죠. 교사는 환경의 제공자 역할을 해요. 그런데 환경의 제공자 역할이라면 지금 아이가 문법적인 실수를 하고 있고 언어적인 실수, 언어 능력과 관련된 거, 문장과 관련된 거, 그럼 뭐예요? 정확한 문장을 들을 수 있는 환경. 선생님, 여기서 환경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환경. 이 생득주의라서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교사는 선생님이 그랬군요 등과 같이 정확한 문장을 사용하여 들려준다.
선생님 자체가 인적 환경, 환경은 선생님 물리적 환경이 있고요. 사회적 환경이 있는데 사람은 사회적 환경, 교사는 사회적 환경에 들어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바람직한 모델이 되어주는 것도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B와 C 언어 지도 방법. 선생님 보세요. 여기서 언어 지도 방법이라고 물어봤어요. B. 저는 요즘 우리 반 아이들에게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문자를 지도하고 있어요. 낱말로 낮자 조합하는 활동을 하면서 제가 직접 아이들에게 글자를 바르게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따라 써보게 해요. 아이들이 바르게 쓰면 칭찬 스티커를 붙여주기도 하고요. 은하는 자꾸 자모음을 한두 개씩 빠뜨리고 쓰네요. 근데 이건 뭐예요? 부호 중심 아니에요? 부호 중심 외에 다른 거 있어요? 없죠? 그쵸? 그럼 언어 지도 방법이라고 물어봤지만 결국 접근법을 물어본 거다. 그러면 C. 피아제에 의하면 아이들은 인지 발달이 이루어져야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죠.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인지 선행설. 그렇죠. 아이들은 발달에 적합한 언어적 지원을 해주면 경험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며 더 원활한 언어 발달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친숙한 동화책을 주어서 문자에 관심을 갖게 해주었어요. 문학적 접근법일까요? 아니면 총체적일까요? 이 끝에 보니까 문학적이네? 근데 여기에 보니까 경험이 나오네? 경험 중심이 나오네? 그럼 경험 중심과 문학적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건 총체적. 그럼 여기서 방법을 물어본 게 아니라 접근법을 물어본 게 맞다. 그쵸? 2022학년도 C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그 이유를 쓰세요. CCCCC. 쓰기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어요. 자, 모음, 결합 원리도 직접적으로 지도해요.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주제로 쓰기 활동도 하고요. 쓰기가 다양한 영역 속에서 경합하고 있어요. 왜 C에서 뭐가 잘못됐지? 앞에를 읽어야 되네. 저는 아이들의 쓰기를 총체적 접근법에 기초해서 지도하고 있어요. 제가 왜 뚱 떴냐면 이게 총체적 접근법에 기초해서 지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잘못된 거지. 그쵸? 총체적 아니고 균형 잡힌이었으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가 잘못됐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모음 결합 원리도 직접적으로 지도해야 되는 부분이 잘못되었는데 이는 행동주의에 근거한 문자 중심 접근법에서 주장하는 지도 방식이기 때문이다. 총체적 접근법에서는 의미 있는 맥락에서 문자를 경험하도록 한다. 그래서 잘못된 이유는 총체적 접근법이 아니기 때문이지 기본적으로 문자 언어 지도에서 쓸 수 없는 잘못된 건 아닙니다. 2023학년도 마지막 문제인가요? 마지막 문제네. 가는 모모 유치원 원내 자율 장학 내용의 일부이다. 가의 기억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에 보시면 문학에 기초한 통합적 문해 활동을 통해 전체 맥락에서 그를 이해하도록 돕는 문학적 거 아닌가? 잠깐만. 문학 아니에요? 문학에 기초한 통합적 문해 활동을 통해 전체 맥락에서 그를 이해하도록 하는 앞에 부분을 읽어봐야 되겠는데? 답이 안 나오는데? 균형적 접근법을 적용해 우리 반 유아들을 위해 언어 활동 해보려고 해요. 균형적인 언어 접근법 뭔가 나오고 있네. 그래요. 그러면 읽기 쓰기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갖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문학에 기초한 통합적 문해 활동을 통해 전체 맥락에서 글을 읽도록 하는 모모가 좋아요. 그러면서 그걸 유지하면서 읽기 쓰기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지도를 강조하는 모모를 병행하면 돼요. 그럼 뭐가 기본? 의미 또는 총체적인데 총체적은 중심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그럼 답이 뭐예요? 의미, 총체는 빼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문자. 근데 이거는 문자 중심은 부호 중심, 문자 중심, 발음 중심 다 동의어예요. 셋 중에 하나만 쓰시면 돼요. 요 앞에 총체적은 아니야. 왜냐하면 총체적은요 중심이란 표현이 없어요. 총체적 접근법이라고 하죠. 총체 중심이라고 안 해요. 중심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의미예요. 총체 빼세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끝입니까? 여기까지 언어교육 접근법이고 우리가 언어교육 방법이라고 부르면서 앞으로 문학적 교육법 등등 일상경험 접근법 등등등을 하지만 얘들도 방법이 아니라 접근법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 선생님들 알고 계시죠? 몇 문제가 나왔나요? 3문제가 나왔네. 볼까요? 첫 번째 문제, 2018학년도 가와나는 만 5세 반 교사 3명의 교육계획의 일부이다.
가는 김교사, 나는 박교사가 문학교육을 위해 각각 사용한 접근법을 쓰라. 아니 여기 접근법이라고 물어봤네? 그쵸? 근데 왜 제가 방법에다가 넣었을까? 접근법, 방법 상관없이 동의어다. 그쵸? 이거 2018학년도죠. 선생님 이거 연령별이에요. 연령별 누리과정이라서 그 당시에 생활주제라는 게 있었어요. 당시에 2019가 아니라 연령별 누리과정이 지도서가 있었죠. 해설서 외에 지도서라고 해서 생활주제를 근거로 활동 계획안들을 지도서라고 하면서 줬어요. 3세는 11개가 있었고요. 4세 12개, 5세 12개예요. 왜 11개였는지 혹시 아세요? 세계 여러 나라라는 주제가 3세는 제외됐었어요. 여기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만 3세가 세계 여러 나라라는 주제가 우리 만 3세에게 어려울까요? 그러기에는 세상이 너무 우리 지구는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연령별을 그래서 빼버린 거예요. 누리 2019가 돼버린 거죠. 통합해서. 이 생활 주제가 됐었던 때에 그 밑에 주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소주제라는 게 있었어요. 전공서나 이론에서는 생활 주제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주제 아래에 소주제가 있는데요. 우리 우리 누리과정에서는, 연륜별 누리과정에서는 주제 대신 생활 주제라는 표현을 쓰고 그 밑에 다시 주제가 있었고 그 다시 소주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지금 환경과 생활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주제예요. 요 밑에 뭐가 있었던 것 같아. 환경과 생활이 제가 생각하는 생활 주제 12개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뭐에 들어갔을까? 밑에 뭐 힌트가 있나? 없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얘 주제예요. 생활 주제 아니에요. 환경과 생활은 생활 주제 12개 없었어요. 저도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주제고 얘가 있잖아요. 소주제예요. 주제, 소주제. 그리고 이 소주제를 중심으로 각 영역의 활동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생활 주제든 뭐 주제든 상관없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제 중심 문학교육 중에서 주제 중심 문학교육 접근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요거 있잖아요. 요 표시 보이세요? 요 표시? 요 표시가 어디에 쓰냐면 요런 표시가 책의 명칭이나 책의 교재 이름이나 책의 이름이나 법의 명칭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여기에다. 그래서 요게 책의 이름이란 뜻이에요. 교재라는 뜻이에요. 책의 이름, 문학책을 중심으로 각 영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학교육을 위해서 사용한 것 중에 문학적 접근법이네요. 그쵸? 그래서 하나는 주제 중심의 접근법, 주제 중심의 통합 교육 하셔도 되고요. 주제 중심 접근법 하셔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언어교육 접근법, 문학적 언어교육 접근법, 문학적 접근법 똑같은 말이고요. 이 통합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주제 중심의 접근법이 통합을 말하고 있어요. 2번. 이거 했네? 이건 했으니까 앞에 문제에서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3번. 3번 문제. 그림책 구조. 가의 A에서 탐색하고 있는 그림책 구조는 뭐고 그 예를 한 가지 써라. 선생님 이번에 이론에 그림책의 구조 알려드렸죠? 이론에 있지 않아요? 그쵸? 뭐예요? 어디 몇 페이지에 나오죠? 77. 여기 나오네. 그림책의 구조가 표지가 들어가고요. 표지에는 앞표지, 뒷표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면지가 있는데 면은 선생님들 교재 본문이 쓰여 있는 그 종이를 면지라 그래요. 그래서 뭐 흰색도 있고 약간 이제 아이보리색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속표지라는 거는 면지가 아니라 표지가 반복되는 거 있죠. 선생님들 책에도 표지가 하나 반복됐을 거예요. 우리 교재에도. 그쵸? 그게 속표지예요. 그 다음에 본문은 글이에요. 글. 그건데 그 중에서 표지를 보고 있네. 앞표지를. 그럼 표지네. 그쵸? 앞표지를 보여주면서 뭐가 보여요? 뭐 책 모양은 어때요? 위아래가 길어요. 책도 길고 책 모양도 위아래로 길게 있어요. 책 제목을 함께 읽어봐요. 표지라고 봐야 되네. 그쵸? 그 다음에 그 예를 한 가지 찾아 쓰라 그러면 그림책의 앞표지를 보여주면 주고
그림책의 앞표지를 보면서 책에 뭐가 있는지, 책의 길이, 크기 이런 거, 책의 제목을 보고 있으니까 표시지 뭐. 문제가 간단하면서도 어려웠죠. 모에는 8가지 몰입 전략. 야, 여기까지 시험이 났어. 지금 상당하다는 거야. 와, 여기까지 나온 거는 신이론이 어디까지 틀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지만 어쨌든 우리는 배우고 시험을 보긴 했어요, 당시에. 근데 나올 줄은 몰랐어. 와, 왜 나온지 아세요? 로젠블렌트의 독자 중심 접근법 있죠? 그쵸?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게 모엔의 몰입 전략이에요. 독자 중심 접근법에 대해서 상세한 어떤 전략으로 소개한 게 모엔이에요. 그 가의 기억에 해당하는 거. 봄에 어울리는 음악을 감상하며 책을 읽어보자.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어보는 거 듣기 전략이래요. 그리고 이야기의 구조, 내용 인식을 위한 전략. 나에서 내용 전략을 위한 거. 내용을 위해서. 여기가 나거든요. 음악 감상에서 책 읽기를 하는 게 듣기 전략이고요. 그러니까 소리와 연상시키는 거. 그 다음에 봄을 배경으로 하는 다른 그림책에 등장인물과 사건 비교하는 활동 생각하고 있고, 작가에게 편지 쓰기 있고요. 편지 쓰기와 이야기 지어 책 만들기도 해보려고 해요. 봄으로 단어 가지 만들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구조, 내용인식을 위해서는 뭐예요? 내용인식. 다른 등장인물과 사건을 비교하는 게 그 책의 내용을, 그 책의 사건과 사건을 비교하게 되니까 책의 내용을 분석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네요. 봄을 배경으로 하는 다른 그림책의 등장인물과 사건을 비교하는 활동을 생각하고 있어요. 어휘 지도의 유형. 시간상 좀 진행하기가 애매한데 여기서 쉬고 우리가 2교시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